지난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화재가 5건이 발생해 2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출동입니다. 지난주 구조출동은 140건으로 25명을 구조했고 635건의 구급출동으로 260명을 이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9 안전브리핑 진행의 소방장 최윤선입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한낮엔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이런 환절기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찬 소방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19 안전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엔 소방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의 소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의료기관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소방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청아병원 및 동서병원 등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마산 남정의용소방대는 사랑의 동전모으기를 통해 마산 해원구 해운동 소재의 암 투병 중인 이웃을 방문해 현금과 생활용품을 전하며 격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달 31일 다중이용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일 마산 하포구 소재 신마산시장회 일개소에서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효율적으로 진압하고자 소방시설 위치 파악 및 사용법 숙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일 마산 종합스포츠센터 교육장에서 공사 현장 화재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8분경 마산 하포구 해운남천길 소재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 도착해 진압했으며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의류와 생활용품이 일부 소실되는 등 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2시 3분경 마산 해원구 하포로 소재 복합건축물 3층 계단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이 검은색 연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것으로 5개 계단 발화지점 부근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미상인이 태운 담배 불티가 쓰레기에 착화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지난 6일 3시 13분경 마산 해원구 내서읍 한마대로 소재 아파트 내 재활용 폐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앞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한 화재로 자체 진화되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마산 해원구 내서읍 소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장을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화재 시 119 신고 방법과 인명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마산 하포구 소재 전통시장 2개소에서 소방 출동로 확보 및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화재 예방 시도 점검과 미분무 소화장치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전기 사용 관련 주의사항도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 소방안전 강사 및 장비개발 경진대회에서 창원 소방본부 대표로 참가한 지방소방사 강병서 직원이
영유아 대상 화상 예방 안전교육을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 대회는 소방안전교육의 표준화 및 우수 소방안전 강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마산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순서인데요. 마산 소방서 내서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박강규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 소방서 내서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박강규입니다. 저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창원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당시 상황팀장으로서 주로 녹취를 분석하고 상황관리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과 119 수보 직원들이 수보를 받는 과정에서 답답해하고 불편해했던 점을 이 방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실에서의 119 평균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하루 500 내지 600건, 월 18,000건, 연간 18만에서 20만 건의 119 수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 화재, 구조, 구급 등 총 출동 건수를 보면 59,86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출동을 시키면서 시민들의 신고 유형은 각양각색입니다. 잘못된 신고 유형을 보면 불이 났다, 응급상황이다, 사고가 났다, 몇 동 몇 호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파트에 불이 났다, 빨리 와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정작 필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고 빨리빨리만 독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정보가 전혀 없는 신고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기 쉽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인명피해 및 대형 화재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119 신고 시 중요한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대전화보다는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는 119 상황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현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치를 설명할 때는 도로명 주소나 기존에 사용했던 정확한 지번을 말해야 하고 혼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주소를 모르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큰 건물이나 전신주 번호 등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셋째, 신고 전화를 한 뒤에는 상황실 수보 요원 또는 출동하는 소방대원이 다시 전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통하지 않고 대기해야만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나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다면 누구나 침착함을 유지하기란 어렵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신고해야만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 소방 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직접 눌러 불이 났다는 것을 주위에 알려주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1. 감지기, 2. 유도등, 3. 발신기, 4. 왕관기.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방송 N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안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